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에 대한 분석을 보여주는데 제 영상의 대부분 시청자는 구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부탁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거나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단체 카톡방 이런데 링크 좀 올려달라고 부탁드려 봅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돈도 돈이고 쓸데없이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판단하여서 그런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로 총 82개의 프로젝트는 딱히 예산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년간 이어지는 프로젝트 274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다 들어가는 돈이 120빌리언 달러. 그런데 이 돈으로 그 많은 프로젝트들을 다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예산검토위원회 조직하여서 조사를 벌였던 것이고, 이런 프로젝트가 진짜 공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혹은 그 돈이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거 조사하여서 그 결과물을 낸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제부터 연방 예산이 지원을 하면 해당 주정부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공고안을 내었다고 합니다. 지금 봐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만 바라보고 그 돈 빨아먹는 구조의 프로젝트는 지원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방금 전부터 각종 언론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쓸데없는 프로젝트로 구분되었는지, 또 어떤 프로젝트들이 예산 지원을 계속 이어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돈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고 멜번의 경우 그나마 눈에 띄는 거는 그동안 한다 만다 말이 너무 많았던,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되었던 멜번 공항철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멜번과 같은 대도시에서 공항철도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진짜 안 되죠. 어디서 제가 주워 듣기로는 멜번 택시 업계가 워낙 그 이태리 마피아 스타일 그런 거라서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 삽질은 시작도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확인은 안 되는 얘기고, 하여튼 여튼 연방정부는 당초 지원해 주기로 하였던 5빌리언 달러 예산 지원 그대로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정부가 그 돈을 맞춰서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1대1 예산 투입 이렇게 해라 이런 권고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예전에 그 빅토리아 주정부가 우리가 5빌리언 투입할 거예요 라고 말한 적이 많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본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빅토리아 주정부는 거지입니다. 거지. 참, 그 멜번 공항철도 프로젝트 총 예산이 13빌리언 달러입니다. 연방정부가 5빌리언 한다고 했었고 예전부터, 이번에 이어지기로 했고 주정부가 5빌리언 이래 맞춰도 3빌리언 달러 모자란 상황입니다. 돈 준다 그래도 완성 못할 가능성이 크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자체에 큰 변화를 줘야 할 거라는 제 개인적 예측입니다. 그건 그렇고 주정부가 우리는 그렇게 넣을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면 연방정부가 우리가 돈 더 넣어줄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니들은 그럼 돈을 한 푼도 못 낸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넣기로 한 돈을 뺄련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빅토리아 주정부의 빠른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보도로는 자신타 알람 빅토리아주 총리는 연방정부가 어떻게든 그 비는 3빌리언 달러 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한편 질롱의 고속철도를 위한 선로 작업, 질롱에서 멜번까지 이어진, 그게 그 공항철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겠다고 예전에 2019년도에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수상이 약속도 하고 돈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없었던 일이 되었고, 이제 시드니의 경우는 M7하고 M12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프로젝트 역시 연방 지원은 없는 걸로 됐답니다. 누가 땅을 좀 주변에 사뒀으면 어떻게든 예산이 지원됐을 때인데 호주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돈 버는 법은 아직 잘 모르나 봅니다.
땅 사놓고 프로젝트 지원하고 혹시 걸리면 백지화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말이죠. 슈퍼마켓에서 인력을 줄이겠다라는 목적으로 뭐 더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쓰겠다 이런 목적으로 최근 많이 늘어나 버린 자율 계산대,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자율 계산대를 더 늘리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 AI 기술까지 도입해 가지고 뭐 보안 장치가 설치된 출구문을 뭐 설치한다든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하여서 트롤리에 있는 물품이 있으면 도우미 직원에게 신호를 준다든가 뭐 그런 시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이런 자율 계산대 전략에 대해서 좀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전체 소비자들이 이런 자율 계산에 능숙한 것이 아니니까 되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과일이나 채소 등 제품 같은 경우는 정확한 품명을 알지 못하니까 어차피 직원들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알아서 찍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만 하여도 지난주에 우럴스 갔다가 호박을 하나 구입했는데 이게 호박 종류가 뭔지 알 수가 없고 도우미 직원도 이제 몰라가지고 결국 아내가 이제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어떤 호박인지 확인하고 나왔어야 했습니다. 또한 상품권으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하면서 한참을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했고, 도우미 직원이 와도 해결이 안 됐고 결국 뭐 저쪽 가서 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그 덕에 다른 사람들도 계산대를 이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물가가 갑자기 오르면서 그냥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는 유혹이 상당히 커졌고 실제 그로 인한 손실도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에 있는 월마트 경우는 최근 자율 계산대를 아예 없애버렸다고 하고 일부 미국 소매점들도 더 이상 자율 계산대 숫자를 늘리지는 않거나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슈퍼마켓들도 수익이 상당히 늘었던데 그냥 직원들 줄일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고용해서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들 직원들 급여 아껴서 우리한테 물건 싸게 팔아줄 것도 아닌데 그나마 고용 효과라도 좀 확 늘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리아라고 아십니까? 아리아는 어떤 요정의 이름이 아니라 호주 음반사업협회 음악상을 이룹니다. 영어로 Australian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Music Awards, 첫 글자 따가지고 ARIA Music Awards. 그러니까 호주는 또 그것도 줄여가지고 그냥 아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튼 호주 애들 말 줄이는 거는 하여튼 알아줘야 합니다. 호주에서 그 해 가장 성공적이었던 음악 관련한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상도 주고 축하도 해주고 뭐 그런 겁니다. 어젯밤 올해 아리아 수상식이 있었고 각 분야에서 올해 활약을 벌인 사람들이 선정되었습니다. 호주 음악계에 대해 쥐뿔 아는 것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뭐 상 받은 사람들 정도 이름은 한번 이렇게 알아두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상이라고 봐야 할 올해의 앨범에는 제네시스 오우수, 하여튼 뭐 발음 이게 제네시스 오우수 스트러글러라는 앨범이 수상하였습니다. 가수는 가나 출신이라고 합니다. 가나에서 호주로 이민 왔나 봅니다.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는 트로이 시반이라고 해, 사이반. 하여튼 뭐 아는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튼 얘는 유튜브하고 오디션 프로그램 통해서 유명해졌던 뭐 그런 가수라고 하는데 역시 아프리카 남아공 출신이라고 합니다. 얘가 부른 러쉬라는 곡은 올해의 노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베스트 그룹 아티스트는 DMAs라는 그룹이랍니다. 2012년도에 시드니에서 결성된 록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말할 상은 묻혀 있다가 다시 빠방 다시 뜬 그런 아티스트 상, 뭐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이클 구딘스키 브레이크스루 아티스트 상입니다. 티네이지 데즈라는 그룹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이클 구딘스키는 지난 2021년도에 작고한 호주 음반 산업의 아버지 같은 뭐 그런 존재인데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자 상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수상자인 티네이지 데즈는 2015년도에 멜번 저쪽 핀의 머닝턴 페닌슐라에서 결성된 역시 록밴드라고 합니다.
장르별 상도 수여되었는데 어차피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냥 쭉 읊어보자면 베스트 팝으로는 카일리 미노그의 파담파담. 아유, 이 카일리 미노그가 언제적 아직도 하나 보네. 베스트 댄스는 MKN 돔돌라, 라임더스트. 베스트 힙합 앤 랩은 아까 상 받았던 제네시스 오아수, 스트러글라. 베스트 소울 앤 R&B는 포레스트 클라우데트, 메스 어라운드. 아유, 발음하기 어렵다. 이거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베스트 록은 킹 기자드 앤 더 리자드 위자드. 아유, Z 발음 안 그래도 못하는데 너무 심하네.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는 댄 술탄의 댄 술탄. 베스트 컨트리 뮤직은 페니 럼스덴 헤이 돈이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하드록 헤비메탈 이쪽은 파크웨이 드라이브의 다카 스틸. 베스트 블루스는 The Teskey Brothers The Winding Way. 그리고 베스트 아이돌 말고 애들 음악은 엠마 멤마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눈에 들어온 것은 가장 인기 있었던 해외 아티스트 상이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상을 받아갔고 그냥 후보를 쭉 보니까 솔직히 뭐 한국인 아티스트 한둘 있을까 싶었는데 요즘 전국이도 잘 나가던데 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한 그 노래들 중에 여러분 아는 노래 있습니까? 오늘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튼 아시아 예선은 각조 4개국씩 나눠가지고 9개조 이렇게 나눠서 각조에 있는 국가들이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게임을 치르게 되고 이후에 조 1, 2위 국가는 다음 라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이 들어가 있는 C조에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뭐 다음 라운드 진출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고 호주가 들어가 있는 I조에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방글라데시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호주가 이거 다음 라운드 진출 못하면 그냥 축구 그만두면 된 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선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언급까지 하는 것은 이번 라운드 통과 국가들이 다음 아시안컵 대회 참가국으로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저녁 8시 그러니까 멜번 시간 8시에 호주는 방글라데시를 멜번으로 불려 들어가지고 첫 번째 게임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한 11대 0 이렇게 보고 또 한국은 여기 시간 10시 싱가포르를 서울로 불러 들어가지고 첫 번째 게임을 치릅니다. 제가 보는 스코어는 한 6대 0 정도 봅니다. 게임은 싱겁게 끝나겠지만 그래도 뭐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김민재 뭐 보려면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영상 공유 해달라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